자, 안녕하세요. 소방TV의 동준입니다. 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모의고사. 오늘은 학계론 모의고사 보러 왔어요. 저는 조금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편하다고 하면 좀 쓰는 것 같나? 왜냐면 월요일날 민법을 봤는데 저는 민법을 공부했었고 오늘은 학계론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학계론은 이제 새로 듣기 시작해서 일주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일주도 안 되지 않아? 하루 그렇지. 많이 안 돼서. 사실 그 처음 부분은 딱 완전 기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다른다는 것이 다르겠죠. 근데 형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저는 2주간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으시다. 자신은 조금 있는데 제가 그러다가 월요일날 피 봤잖아요. 근데 민법보다는 학계론이 확실히 쉬워. 민법에 비해서는. 근데 물론 어렵긴 어렵지.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한 오늘의 포커스를 이쪽에다 맞춰주세요. 몇 점 나오나. 몇 점 나올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또방이들이 모의고사 첫 번째 봤는데 점수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어떤 문제로 형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아무것도 모르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어땠어요? 50분만 수행하는 마음으로.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연륜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연륜이 있으니까 15점? 학계로는 확실히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이게 풀면서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조금 공부가 부족했던 부분은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찍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공부를 한 부분에서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오니까 확실히 공부를 복습을 좀 더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계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민법은 아예 추론조차 못하겠는데 학계론은 뭔가 좀 기분 탓인지 상식적인 이야기가 조금 있고 맞아. 그래가지고 막 전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해서 모른다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학계론 제가 시험을 봤는데 확실히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확실히 이게 와닿더라고요. 공부를 한 부분에서 나와주는 게. 근데 이게 저희가 기간이 너무나 짧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더 효율적일지를 좀 교수님한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함수를 잘해야 미적분을 잘하는가요? 문과라서. 똑같은 질문으로 네. 수필을 잘해야 소설을 잘하나요? 시도 잘하고? 아니죠. 네. 독립된 개념이죠. 개론은 철저하게 독립적이에요. 민법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민법은 총론을 모르면 총론에서 일부 내용을 스킵하면 물권법 값을 또 당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앞에서 몰랐기 때문에. 개론은 파트가 다 독립적이에요. 수요 공법을 모른다고 해서 금융 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맞아요. 그런 거. 금융을 모른다고 해서 감정평가 파트를 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고 그래서 일단 파트가 독립적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어렵고 문항수가 적게 나오는 파트는 더 쉬워요. 이게 문제죠. 그럼 그래도 1차적으로 일단은 2달 정도 시간 동안 놓고 단기 학기를 목표로 한다면 쉬운 파트를 먼저 잡아야죠. 그럼 상대적으로 한 30분만 투자해도 맞출 수 있는 파트니까. 출제 범위가. 그렇죠. 네.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잡아내고 그걸 대략 한 10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렵지만 중요 파트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중요 파트로 들어오더라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수요 공급을 알아야만 금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하시다 보면 나는 이 파트가 좀 더 가볍게 다가온다. 그럼 그 부분을 집중.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스킵. 대신에 감정평가 파트를 전체를 버린다는 것은 별로 좋지는 못해요. 그 안에도 쉬운 거는 상당히 쉬우니까. 수요 공급 안에도 쉬운 거는 상당히 쉬우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은 꼭 맞출 수 그렇죠.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좋죠. 그 실제 출제자들도 맞추는 문제를 맞추라고 주니까. 그러니까 맞추라고 주는 문제는 맞아요. 확실하게 실수 안 하면 맞추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일괄적으로 찍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맞추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나머지 한 10점 정도는 한 것처럼 그럼 이제 그 50%를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쉬운 파트 마케팅, 관리, 시장, 경기 변동 이런 건 아주 쉬워요. 볼륨도 적고 네네. 볼륨도 적고 내용도 간편하고 그럼 문제들 몇 개, 기출 문제 몇 개만 정리하더라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나머지 이제 또 5개 파트가 제일 힘든 파트가 수요 공급, 금융, 투자, 간평 그리고 정책. 근데 이 5개 파트가 70%가 나와요. 너무 많은 거 이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개론 전체에서 13개 항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13개 중에 이제 5개 항목에서 적게는 65%, 많이 나왔을 때는 75%, 80%까지. 그럼 이 5개 파트에서 멀어지면 별로 합격하는 관계없죠. 거의 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0을 잡고 네. 그럼 나머지 30을 보면 그럼 전체 30문제, 30%는 12문제니까 네. 한 10문제 정도는 가벼운 내용이니까 거기서 10개를 일단 해결하고 무조건. 요 안에서 10개를 해결하되 단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전체를 보시면 불편하니까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좀 접근하기 용이한 것들만 네. 하면 단기간에 점수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략. 그 보니까 공식 문제들이 꽤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공식 문제를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공식을 외우려는 게 아니고 이걸 풀어서 이해를 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대개 공식 문제를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게 100%. 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 네. 그럼 내가 일부를 먹었어요. 먹은 비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모는 전체, 전체에서 분자는 먹은 거. 모든 공식은 100% 이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알고자 하는 건 올라간다. 기준은 분모로 간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스란히 이론으로 노는 거죠. 네네. 이론 문제가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계산 문제는 한 7문제 정도.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열심히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실제 결론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시험 끝나고 나서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내 짝은 계산 문제 열심히 해서 4개 맞췄는데 저는 찍어서 5개 맞췄습니다. 그런 거 할 때마다 그죠. 이걸 강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걸 되게 크게 느낀 게 제가 2주간 공부해서 오늘 예. 점수 맞은 것보다 이 친구는 하루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점수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파트가 4강의씩 한 파트에서 총 8파트 정도 나누어 있잖아요. 제가 하루를 공부해서 한 파트밖에 못 들었는데 뭔가 저는 뭘 모르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 맞는 거 아닌 거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맞네? 라고 생각했는데 되려 해설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듣게 되니까 그게 더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 독학 하셨던 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오면 한 일주일 정도 오다 보면 대체로 안 해요. 혼자서 했던 분량보다 훨씬 많아지니까. 네. 근데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가 다양한 형태에서 다양한 파트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 다 찍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바뀌었을 때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네. 1차 2과목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2까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 개론은 그렇게도 해보면 좋아요. 지문을 해석이 안 되면 서술어를 다 없애보세요. 아까 지문이 어려울 때는 서술어를 다 빼버리는 거죠. 형용사, 부사를 다 없애버리면 결론 남는 게 주어, 동사 남아요. 그럼 답을 결정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결론은 나는
자, 수업생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이쁘다. 만약 물어봐요. 그럼 예라고 해요. 나는 매우 이쁘다. 만약 물어보면 그 순간들 고민하는 거야. 나는 매우는 아니. 매우라는 의미가 없죠. 매우를 빼버리면 답을 훨씬 빨리 결정할 텐데 매우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지문을 다 지워요. 서술을 다 지워버리면 결론에 딱 주어 동사가 나오면 훨씬 답을 결정할 때 편하시고.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해요. 아, 진짜 꿀팁이다. 모를 때라고 전제했습니다. 도전하는지 모르겠다. 네. 모든 걸 다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 아는 거는 풀어가시되 아, 나는 도저히 이 질문을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없다 그러면 서술을 다 지워보면 훨씬 편해지는 거죠. 단기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해보세요. 네. 오히려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덕분에 꿀팁들 많이 알아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투를 빕니다. 혼자서 독학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때로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슈화죠. 가령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올해 시험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1차든 2차든. 근데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많이 힘들죠. 그래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량을 많이 넓히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점수가 많이 높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그래야 우리 점수를 정확히 받아내니까 우리 수험생들을 가까이서 보면 많이 하려고 해요. 수험생 누구나 다 불안하고 자기 점수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자꾸 내용을 넓히는 거죠. 그럼 점수는 점점 안 좋아져요. 시간이 두 달씩 진행됨에 따라 점수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수가 점점 떨어지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그의 궁극적인 이유가 학습량을 스스로가 좀 늘려서 그래요.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집중만 시키고 어떤 특정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데 자꾸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범위를 철저하게 좁힌다. 그럼 그 기준은 어디에 둘 거냐? 기출문제 범위.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합격할 수는 있다.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합격할 수는 있다. 그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